여러분, 지금 받으신 민생지원금 혹시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고 계신가요? 단 1원이라도 잘못 쓰면 2차 민생회복지원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내가 알지 못했던 치명적인 실수를 미리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과 혜택까지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금빛인생의 정민석 PD입니다. 저는 지난 15년 동안 수많은 지원금 제도와 정부 정책을 분석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민생지원금과 관련해 잘못된 사용으로 불이익을 당하신 분들의 사례를 직접 확인하며 이런 실수를 미리 막을 수 있는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 금빛인생에서는 어르신들과 가정에 꼭 필요한 금융 정보와 생활 꿀팁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이 중요한 이야기 함께 들어가 보시죠. 혹시 이런 사례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최근 한 어르신께서 1차 민생지원금을 받은 후 작은 가게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사장님과 은밀히 짜서 현금을 돌려받았습니다. 당장은 이득 같아 보였지만 이후 정부에서 부정사용이 적발되면서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게다가 앞으로 있을 2차 지원금에서 아예 제외되고 말았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은 이랬습니다. 단 몇만 원 벌어보려고 했다가 수십만 원을 날리고 지원금 받을 권리까지 잃었다. 이 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지원금을 정확히 사용하지 않으면 단 한 번의 실수로 앞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모두 놓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규칙을 알려드리는 것을 넘어서 내가 몰랐던 함정, 그리고 올바른 사용 방법까지 세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규정을 어기고 있는 건 아닐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이번 민생지원금 제도는 단순한 쇼핑 지원이 아닙니다. 정부가 직접 소상공인 살리기와 국민 생활 안정화를 위해 만들어낸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목적을 벗어난 사용은 엄연히 부정사용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첫째, 어떤 사용이 부정사용으로 적발되는지, 둘째, 2차 지원금 지급 기준과 신청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셋째, 앞으로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해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방법까지 순서대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단순히 한 번의 지원금을 받는 것을 넘어서 앞으로 정부 지원 정책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겁니다. 최근 정부는 1차 지원금이 지급되자마자 불법 거래와 부정사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고거래 사이트나 SNS를 통해 상품권을 할인 판매하거나 현금으로 교환하는 사례가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흔한 부정사용 사례는 상품권을 중고거래로 판매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15만원짜리 소비 쿠폰을 13만원에 중고나라에 팔았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맹점과 짜고 페이백을 받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가게에서 소비 쿠폰으로 결제를 하고 사장님이 현금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인데 이는 보조금 관리법 위반으로 지원금 전액 환수와 함께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점은 등록 취소,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 그리고 3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허위 결제를 통한 현금화입니다. 실제 물건을 사지 않았거나 금액을 부풀려 결제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행위 역시 엄연히 불법입니다. 이런 방식은 소액이라도 모두 적발 대상입니다. 네 번째는 상품권을 이용해 구매한 물품을 되파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소비 쿠폰으로 식료품이나 생필품을 산 뒤 온라인에서 이를 되파는 것 또한
부정 유통으로 간주됩니다. 다섯 번째는 쿠폰 판매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입니다. 소비 쿠폰 팝니다라는 글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불법 거래 시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즉시 모니터링 및 삭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모든 부정 사용의 공통점은 쿠폰의 실제 사용 목적을 벗어난 현금화입니다. 정부는 이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으며 적발 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첫째, 1차 지원금 전액 환수와 최대 5배의 제재 부과금이 부과됩니다. 둘째, 2차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앞으로 지급될 재난지원금, 에너지 바우처, 긴급생활비 같은 각종 정부 지원금도 모두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법적 처벌이 뒤따릅니다. 특히 페이백을 제공한 가맹점은 등록 취소와 막대한 벌금에 더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손에 쥔 1차 지원금의 가치는 단순한 금액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잘못 사용하면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수십만 원 이상의 혜택을 한순간에 놓칠 수 있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은 2차 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2차 민생회복지원금은 1차 지원금과 달리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만 지급됩니다. 즉, 전 국민에게 지급되었던 1차 지원금과 달리 2차는 선별 지급 방식으로 건강보험료와 재산 수준을 함께 평가해 대상을 결정합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수준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구간이 정해지고 지역 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부동산, 자동차 같은 재산 가치가 함께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일정 금액 이하라면 지원 대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 고액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소득이 적더라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급 금액입니다. 2차 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 정액 지급입니다. 1차 지원금은 15만 원, 30만 원, 40만 원 등 가구별 차등 지급이 이루어졌지만 2차는 개인 단위 지급이 원칙입니다. 즉, 한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 성인 자녀가 각각 소득 기준을 충족한다면 모두 10만 원씩 개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나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족 중 나만 지원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청 방법입니다. 2차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정부 전용 신청 페이지나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6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단,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미리 선별해 신청 가능 여부를 안내할 계획이기 때문에 신청 속도가 1차 때보다 조금 느릴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할 때는 본인 명의의 카드 또는 계좌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잘못 입력할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2차 민생회복지원금을 놓치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체크포인트와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신청 과정의 함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체크포인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건강보험료 확인입니다. 2차 지원금은 소득 하위 90%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에 내 건강보험료가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 가입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보험료를 함께 확인해야 하며 지역 가입자는 재산 자동차 세금 등이 보험료 산정에 포함된다는 점을 주의하세요. 둘째, 가구원 소득 분리 여부 확인입니다. 2차 지원금은 개인 단위 지급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가 따로 소득이 잡히면 각각 1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성인 자녀가 같은 주소에 살더라도 소득이 따로 잡히면 지원금을 각각 신청할 수 있지만 한 명이라도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그 사람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셋째, 본인 명의 카드 및 계좌 준비입니다. 지원금은 온라인 신청 시
본인 인증 절차가 필수이며 본인 명의 계좌나 체크카드가 필요합니다.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거나 명의가 불일치할 경우 지급이 지연되거나 아예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넷째, 신청 일정 체크입니다. 신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접속자가 몰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는 시간대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필요한 서류 미리 준비입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신분 확인 및 소득 증빙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신청 과정의 함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허위 정보 입력입니다. 지급 금액을 빨리 받으려고 소득이나 보험료 정보를 잘못 입력하면 지급이 보류되거나 추후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마감일을 놓치는 실수입니다. 마감일 이후에는 절대 신청이 불가능하니 기간 안에 꼭 접수해야 합니다. 셋째, 스미싱 피싱 문자 주의입니다. 지원금 신청 시즌이 되면 지원금 신청하라는 사칭 문자나 가짜 사이트가 늘어납니다. 정부 공식 사이트나 카드사 앱을 통해서만 신청하세요. 넷째, 중복 신청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중복으로 신청하는 경우 처리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한 채널을 선택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차 지원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 추가 혜택과 연계 정책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차 민생회복지원금은 단순히 10만 원의 현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정부 정책과 연계해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첫째, 에너지 바우처 및 재난지원금입니다. 지원금 수급 이력이 있는 분들은 향후 계절별 에너지 바우처 대상 선정 시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비 지원이나 여름철 냉방 지원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어 생활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지역화폐 연계 할인 혜택입니다. 소비 쿠폰을 지역화폐로 전환해 사용하면 일부 지자체에서는 추가 캐시백이나 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을 사용하면 1만 원 이상의 포인트가 추가로 적립되는 방식입니다. 셋째, 소상공인 특별 할인 이벤트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소비 쿠폰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정 가맹점에서 추가 할인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에서 2만 원을 사용하면 3천 원을 추가로 할인해주는 방식입니다. 넷째, 카드사 연계 혜택입니다. 일부 카드사에서는 정부 지원금 결제 시 추가 마일리지나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혜택은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을 해야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복지 서비스 연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2차 민생지원금 지급 이후 추가로 긴급복지 지원이나 의료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차 민생회복지원금은 단순히 10만 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연계 혜택까지 활용하면 실제 체감 가치는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내용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나요? 1차 지원금을 잘못 사용하면 2차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앞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까지 잃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지원금 신청 시 건강보험료 확인, 신청 일정 체크, 피싱 문자 주의 등 오늘 알려드린 핵심 포인트를 꼼꼼히 챙겨보세요. 앞으로도 금빛인생 채널에서는 어르신들과 가정에 도움이 되는 알찬 정보와 생활 꿀팁을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두셔서 다음 영상이 업로드될 때 바로 확인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2차 민생지원금 신청서 작성법과 놓치기 쉬운 세부 팁을 자세히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꼭 다시 찾아와서 확인해 보세요. 지금까지 금빛인생의 정민석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